2025년 서울시 집합건물 시민포럼 대담회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집합건물진흥원 이사장 김영두입니다. 이번 대담회는 서울시 집합건물 시민아카데미 차원에서 준비되었습니다. 이번 대담회 주제는 집합건물의 관리, 성공 사례에서 길을 찾다라는 주제로 준비되었습니다. 오늘 전문가분을 모시고 집합건물의 성공 사례를 들어봄으로써 여러분들이 집합건물을 관리할 때 도움을 얻으실 수 있도록 하는 대담회를 준비하였습니다. 자, 그럼 오늘 대담회에 참석하신 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우님 나와 계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진우님은 삼릉 스페이스 향이라는 건물에 계시는데요. 우리 먼저 건물의 현황 화면으로 보시고 오시겠습니다. 네, 정진우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현재 맡고 있는 직책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예, 저는 서울시 노원구 월계동에 위치하고 있는 삼릉 스페이스 향 상가관리단에서 총무를 맡고 있는 정진우라고 합니다. 그러면 삼릉 스페이스 향이라는 건물은 전체가 다 상가 건물인 건가요? 아닙니다. 아파트 48세대, 상가 40세대 해서 88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는 주상복합 건물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계시는 곳은 상가 쪽에서 계시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총무를 맡고 계신다고요? 네, 네. 그러면 상가 관리단이 별도로 구성이 돼 있나요? 네, 이번에 저희가 상가 관리단을 별도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정 선생님께서는 상가 관리단의 총무 전체적인 역할을 맡고 계시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삼릉 스페이스 향이라는 건물에는 뭐 집합 건물 관리에 관해서 어떤 어려운 점이 있었나요? 예. 그 삼릉 스페이스 향은 원래 상가관리단이 구성되기 전에는 입주자 대표 회의가 있었는데요. 그게 아파트로만 구성된 입주자 대표 회의였습니다. 상가 쪽 그 소유자분들은 참여를 안 하시고요? 네, 전혀 구성에 참여를 못 하고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가 쪽에 뭐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관리에 있어서 많은 피해들이 존재를 해가지고요. 저희가 이제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구분 소유자들이 이제 의결을 통해서 상가관리단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 분들이 건물 전체를 관리하는데 그 입주자 대표회의에는 상가 쪽 대표자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었나요? 네. 아예 그 입주자 대표회의가 상가 쪽 소유자들을 배척을 한 건가요? 아니면은 원래 받아들이긴 했는데 이제 뭐 참여를 못하는 건가요? 처음부터 그 상가 쪽에 이제 구성을 못하게끔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공고문에 보면 그 주택관리법에 의해서 뭐 그 관련 근거를 공동주택관리법? 예, 네. 그걸로 해서 이제 아파트 거주자 6개월 이상인 자만 그 입주자 대표 임원이 될 수 있다라고 공고를 내고 그렇게 해서 이제 본인들이 전체 입주자 대표 회의로 이렇게 구성을 해가지고 운영을 그동안에 계속 해왔습니다. 그러면 상가 쪽 소유자분들은 비록 상가에서 영업을 하고 있든 안 하고 있든 입주자 대표로 출마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나요? 네, 구조적으로는 그렇게 만들어 놨었습니다. 그럼 약간 입주자분들께서 그냥 상가 쪽을 배제하고 입주자 대표의 중심으로 이제 운영을 한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와 상가 쪽 소유자들의 이해관계가 많이 다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거를 그러면 극복하기 위해서 상가관리단을 구성을 하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상가관리단 구성된 게 어느 시점인 건가요? 상가관리단은 2025년 초반에 이제 금년 초반에요? 금년 초반에 구성을 했고요. 그 뭐 이제 구성을 하면서 이제 그 구성을 하는데 저희가 다 처음이다 보니 이제 구성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요. 네, 그 시행착오 끝에 9월 17일 날, 네, 이제 최근이죠. 그 고유 목적증을 발급받게 되었습니다. 고유번호증을 발급하셨던 거고 관리인도 선출하신 건가요? 네, 그럼? 관리인도 선출을 했습니다. 관리위원과 관리위원 이렇게 해서 다 선출을 해놨습니다. 그 집합 건물 규모 자체가 상가 관리단이 아까 상가가 48호라고 40호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큰 건 아닌데, 네. 근데 이 상가 관리단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어떤 점이셨어요? 관행이 가장 어려웠는데요. 어떤 관행이요? 입주자 대표 회의가 관습법처럼 기존에 해왔던 운영 체계가 가장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이 건물이 그러면은 처음 사용 승인 난 게 언제였죠?
정확한 거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2006년도에 건물 2006년도? 네, 그럼 지금 건물이 한 20년 정도 된 건물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아, 그러면 그 전에는 주로 입주자 대표회의가 건물 전체를 관리해 온 거예요? 맞습니다. 아, 근데 아까 말씀하신 관행이라고 하는 게 오랜 시간 동안 입주민들 중심으로 해서 건물이 이제 관리가 되었고 상가 소유자들은 약간 좀 배제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말씀이신 네,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어쨌든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신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이 상가 관리단을 준비하면서 이걸 어떻게 좀 극복을 하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특별히 극복을 위한 아이디어는 없는데요. 그냥 뭐 이제 원론적으로 다 접근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관련 법규를 공부하고 그다음에 이제 판례들을 좀 사례를 조사해서 그 논리적인 근거를 좀 만들었고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행정 처리를 내부적으로 해서 문서화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잘못된 부분들을 뭐 저희가 문제 제기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입주자 대표 회의 쪽에 그 이제 잘못을 시정을 요구를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생각보다 총무님은 네. 법을 전공하시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네, 법을 전공하진 않았는데 네. 그러니까 뭐 필요에 의해서 자꾸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렵지 않으셨어요? 집합건법 자체가 법조인들도 상당히 어려워하는 법인데 네. 그 부분은 되게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많이 어려웠는데 네. 그 최근에 이제 생성형 AI의 네. 도움을 받아서 좀 더 쉽게 이렇게 접근할 네. 수 있게끔 노력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이제 관리인 선임도 하셨고 고유번호증 발급도 받았다고 하셨는데 네. 특별히 고유번호증 발급을 언급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 어떤 측면에서 이제 뭐 아까 네. 관리인 상가 관리단을 구성할 때 이제 최근에 이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네. 근데 뭐 그 과정에서 뭐 절차적인 부분이나 그런 부분 혹시 어려운 점은 없으셨는지? 절차적인 부분이 꽤 많이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관련 법령이 상당히 이제 법적 요건들이 이렇게 까다롭진 않는데 그 그러니까 관련 관청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그 다시 관청에서 네, 이제 관련된 그 이제 관할 세무서에서 이제 명확한 근거보다는 그쪽도 이제 관행에 의해서 이렇게 운영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고유번호증 발급받는 그런 과정을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거죠? 네. 그 세무사에서 어떤 관행들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처음에는 그 관련된 신청을 하면서 구비 서류들이 약간 좀 부족했습니다. 고유번호증 발급받기 위한 서류들이요? 네, 서류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 의결권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구분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구분 소유자에 대한 저희가 이제 그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가지고 의결권하고 혼동되다 보니까 서류가 일부 미비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보완을 해서 다시 신청을 했고요. 근데 이제 가장 어려웠던 건 뭐냐면 전체 입주자 대표 회의에 그 동의서를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상가 일부 공용 관리단으로 이제 구성을 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전체 관리단에 그 동의서를 받아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입주민들의 동의서를 받아와야지만 고유번호증을 발급해주겠다. 네, 맞습니다. 그 입주민들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상가 소유자들하고 약간 대입되는 관계에 있었는데 동의해 줄 리가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했냐면 이제 세무서에 가서 1차 신청을 했고 이제 그 동의서 문제도 있고 해서 이제 신청을 했고 반려를 받고 이의 신청을 해서 그 세무서에서 국세심의위원회라는 그 기구가 있는데 그쪽에 이제 안건으로까지 상정을 해가지고 저희 입장을 피력을 하고 이제 답변을 받았는데 거기서도 결국에는 이제 세무서 내규에 의해서 이거는 해주기가 곤란하다라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게 해주기 어렵다는 이유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보다는 이제 그것도 제가 느끼기에는 관례였던 것 같습니다. 기존에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새롭게 하기는 어렵다.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세무서에서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 그러니까 뭐 이런 형태였고요. 대부분 뭐 보면 이제 이 문제는 지자체에서 해결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약간 뭐 이렇게 좀
책임을 회피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보였습니다. 사실상 고유번호증이 발급이 안 되면은 뭐 관리단 명의로 통장을 만들 수도 없고 관리비를 징수할 수도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상당히 좀 고생을 하셨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관리가 정상화가 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죠. 네네. 그럼 만약에 이제 이렇게 비슷한 뭐 고유번호증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사실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네네. 이제 뭐 관리인 선임 신고가 됐더라도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을 때 규약 같은 걸 요구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들이 좀 그런 것 때문에 고유번호증이 발급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럼 고유번호증 발급받는데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한테 혹시 뭐 조언 같은 걸 해주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조언보다는 제 경험에 비추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크게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먼저 첫 번째는 이제 뭐 인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있네요. 네, 네. 이게 어찌됐건 행정관청하고 같이 이제 그 업무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절차도 굉장히 까다롭고 시간도 많이 소요가 됩니다. 거기다 이제 법령이라든지 관련 규칙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이게 그 부족함으로 인해서 좀 더 이제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더라도 참고 잘 네. 대화를 하면서 일을 진행시켜야 된다는 말씀이신 네, 거죠? 네, 맞습니다. 두 번째는 그래도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이성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처음에는 불합리한 구조 속에서 굉장히 많은 억울함과 분노감을 좀 많이 느꼈었는데 이제 그럴수록 저희도 이제 감정적이 되고 상대도 더 경직되면서 대화가 상당히 많이 막혔습니다. 그러니까 시행착오를 겪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이 논리적이고 법적 근거를 들어서 이성적으로 접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라고 좀 생각을 하게 됐고요. 세무서 분들이랑 많이 싸우셨나 봐요. 세무서는 그렇게 많이 싸우진 않았는데 네. 최초에 이제 그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와 저희가 이제 원만한 관계를 갖고 가기 위해서 이게 논리적으로 그리고 이제 현행 규정이나 아니면은 그 판례들을 이렇게 제시를 하면서 이건 잘못됐으니 이거 같이 고쳐 나가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쪽에서는 이제 그 저희를 이제 불법 단체로 규정을 하더라고요. 상가관리단을요? 네, 너네는 어떤 근거로 니네가 그런 주장을 하느냐. 네. 뭐부터 해서 이렇게 감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서로 감정적으로 대립하다 보니까 대화는 더 안 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도돌이표로 있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암만 해도 감정적인 접근보다는 논리적이거나 이성적으로 접근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고요. 마지막은 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는 어찌됐건 비전문가 집단이기 때문에 전문가 집단의 도움을 받을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굉장히 많이 노력은 했지만 어찌됐건 이제 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법적 부족함을 저희가 나름 해석하면서도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던 차에 이제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한국집합건물진흥원에서 컨설팅을 해주셔서 서울시에서 주최하는 그 집합건물 관련된 프로그램 중에 네. 전문가 프로그램이 있었나 보죠? 네네. 네. 네, 그 프로그램 통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실제 큰 힘을 얻게 되었고요. 특히 이제 저희가 이제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 문제는 결국에는 민사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 같은 건물에서 얼굴을 자주 마주보고 이제 아파트 입주자랑 상가랑 이렇게 관계를 해가야 되는데 법적으로 해결하는 게 만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입주민들하고 갈등을 이제 법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말씀을 들으셨는데 그건 그쵸. 능사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어찌됐건 그 그러니까 재판까지는 가지 않고 원만하게 해결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는데 그때 이제 전문가 집단의 컨설팅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금 정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네. 정 선생님 되게 차분하시고 인내심이 강하신 분 같아요. 아닙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상당히 좀 많이 포함되어 있긴 했는데 네. 지금 이제 집합 건물을 관리할 때 어려움이 많지만은 전문가들의 도움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어려움을 극복해내셨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차원에서 혹시 집합 건물의 관리와 관련해서 국가나 또 서울시 같은 지방자치단체한테 어떤 바라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이제 가장 시급한 거는 법무부에서 집합 건물 관련 법령에 대해
더욱 체계적이고 세부적으로 정비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은 예를 들면 지금 현행법상 그러니까 현재는 관리 규약이 있는데요. 상가 관리단을 위한 관리 규약이 있는데 이 규약은 이제 아파트와 상가가 과거 이제 그 별도로 이제 건물로 분리되어 있을 때 만들어진 관리 규약이거든요. 그러니까 표준 관리 규약이 있는데 네. 상가 쪽만 있거나 아파트만 있거나 이건 있는데 상가와 아파트가 공존하는 표준 규약은 없다는 네, 말씀이신 맞습니다. 거죠? 예, 예. 근데 그러네요. 최근에는 그런 건물들이 굉장히 많이 지어지고 있고 실제 운영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 규약에 대한 어떤 그 이제 가이드라인이 없다 보니 굉장히 혼란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세무서에서 저희가 이제 서류 신청할 때 관리 규약에 대한 그 규약들 하나하나를 세부적으로 다 검토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 같이 법적인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은 그 규약들을 만듦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에 처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 관리 규약 미비로 인해서 한 2번 정도 반려를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사실 법무부에서 표준안을 만들어 놔서 이제 저희가 준용을 해서 실제 운영하는 데 도움을 받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법무부나 정부 쪽에는 집합 건물 관련된 법령을 통해서 네. 상가와 이제 아파트가 공존하는 그런 복합 용도용 집합 건물 같은 경우에 어떻게 관리가 돼야 되는지 또는 이제 그런 형태의 집합 건물에는 어떤 표준 관리 규약이 적용돼야 되는지 이런 걸 좀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네. 취지이신 것 같네요. 네네네. 네. 또 이제 지방자치단체 혹시 바라는 게 거기에 있으시다면? 이제 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소극적 행동보다는 적극적 능동적 그 행정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관할 구청을 방문해서 관련 사안에 대해서 이제 이제 좀 개선에 대한 그 행정력을 좀 동원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네. 생각보다 이제 개입할 법적 근거가 없고 그다음에 이제 민사 문제니 당사자들끼리 알아서 해결했으면 좋겠다라는 뉘앙스의 그 답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이것보다는 적극적인 행동을 통해 가지고 문제 해결을 위한 이제 적극성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근데 공무원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뭐 업무가 많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으시겠지만 법령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집합 건물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집합 건물 담당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공동주택 담당자가 집합 건물 사례를 저희 건을 맡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분도 이제 공부를 다시 해서 이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이분도 네, 이게 집합 건물 전문성이 자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전문성 부족들이 있는 것 같고요. 음.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 또 민원에 대한 공포감도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 이제 저희를 이제 인정을 하면 아파트 쪽에서 이제 민원에 대한 공포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뭐 행정 편의주의 같이 좀 보이는 이런 뭐라고 해야 되나 행동들이 좀 보여서 소극적인 행동들이? 네네 네.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아.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요즘에 경제 상황도 어려운데 소상공인들이 부당한 관리비를 과다하게 납부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을 인지를 하면서도 적극적인 행동을 피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안타까움을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게 서울시에서 마련한 집합건물 관리 지원 컨설팅 제도 이런 걸 통해서 많이 도움을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그건 또 네. 적극 행정의 하나의 일환이 될 수 있는데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각 구청 단위에서도 좀 더 확산이 돼서 네네. 시민들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신 거네요. 예,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지금은 그러면은 이제 그 상가관리단이 따로 만들어져 있는데 네. 여전히 그 입주자 대표와의 관계가 네. 뭐 한 번에 해결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지금은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근데 이제 어찌됐건 그 저희가 고유 목적증을 발급을 받다 보니 발급을 받고 저희의 주장을 하다 보니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 쪽에서도 이제는 뭐 무시를 하지는 않고요. 상가관리단이 실체를 인정해 주시나요? 네, 인정은 하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실은 그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는 게 지금 당분간은 좀 쉽지는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또 그 부분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내심을 갖고 네. 오랜 시간 동안 이성적으로 대화를 하면서 또 풀어가시겠네요. 네네 그렇게 지금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어쨌든 정 선생님이 많이 노력을 하실 것 같습니다. 큰 역할을 하실 것 같습니다. 예, 노력은 해야 되는데 저도 이제 전문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 네. 예, 시행착오를 많이 겪을 것 같고요. 네. 그럴 때 또 이제 뭐 집합 건물 컨설팅이나 아니면 이런 전문가분들을 통해서 네. 많은 지원을 좀 받았으면 합니다. 네. 네, 서울시에서 계속 서울시 집합건물 시민 아카데미를 통해서 이제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네. 아마 또 계속 그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그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성공적인 집합건물 관리는 뭐다라고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자면 어떻게 정의를 내리실까요? 성공적인 집합 건물 관리란 법과 원칙에 기반하여 투명하게 소통하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소통하는 네. 뭐 관리 일이다? 일이다 뭐 이렇게 기네요. 네네네 예 저희가 겪은 모든 문제의 근원이 네. 결국에는 이제 소통 부재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사실은 그 동안에 이제 관리에 있어서 방관했던 것도 있지만 이제 그 이후에 저희가 이제 문제를 인식하고 계속 소통을 하려고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에서는 이제 소통을 안 하고 회피를 계속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더 커졌던 부분이 있어서 네. 이제 규정과 그 이제 잘못된 것들은 이제 소통을 통해서 풀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네. 어쨌든 정 선생님이 그동안 과정 속에서 많은 것도 경험하시고 또 노력도 많이 하셨다는 게 참 많이 보여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정진우님 모시고서 주상복합용도 아파트 건물의 관리 어려움들 들어봤고요. 또 고유번호증 발급에 관한 그런 어려운 일도 들어봤습니다. 어떻게 또 극복하셨는지 그런 부분도 들어봤고요. 오늘 경험들이 여러분들한테 집합건물 관리함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